안녕하세요. 즐기면 만들자 유튜브 제작 신문방송학 전공 이상욱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계정도 만들고 또 브랜딩도 하고 여러가지 채널 설정도 하고요. 그리고 업로드한 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부터 만들어 보죠. 그런데 유튜브에는 계정 만들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계정은 구글의 계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이에요.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글의 계정을 만들면 그게 유튜브에 바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면은 일단 성과 이름, 사용자 이름, 지메일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여러분들의 부캐 또는 새로운 게임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이름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 가상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은요, 저는 동의대로 해보고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동의대 정심정으로 할까요? 네, 정심정. 인사대 옆에 있는 정자 이름이죠. 정심정으로 할게요. 그랬더니만 사용자 이름의 Gmail을 새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네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전 조금 줄일게요. du.jsj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물어보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를 서로 공유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기 좋은 거,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복구 이메일을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 해킹을 해서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넣어놓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이 나옵니다. 약관 한번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 가보시면은 동의함, 그리고 동의함 하고 계정 만들면은 네, 계정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새로운 계정으로 유튜브에 접속했더니만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마크를 눌러보면은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아이디와 정보가 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새롭게 세팅되어 있는 유튜브의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아직 제가 만든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추천된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또는 같은 IP를 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만한 영상들을 추천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의 추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유튜브는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나마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로 저한테 채널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중에서 한번 관심이 있을 만한 하나의 주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하고 관련된 채널이네요. 그래서 제가 영화하고 관련된 채널을 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30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30초 정도 보고 다시 유튜브 채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메인 화면으로. 그랬더니만 보세요. 제가 본 것과 유사한 영화 관련된 추천이 쭈루루룩 들어오네요. 또는 제가 강아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만 제 채널에는 강아지와 영화 채널이 더 많이 떠요. 자, 지금 제가 한 실험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제가 아주 새롭게 만들어진 그 유튜브의 채널을 세팅을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유튜브가 한 겁니다. 즉, 저는 지금 새로 만든 채널은 강아지와 영화에 대한 채널을 많이 보는 사람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슷한 유사한 콘텐츠를 저한테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줬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영상도 이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그 영상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푸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채널의 어떤 특성이 잘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 채널에 대한 그 사용자들이 유형이 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자연스럽게 추천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채널을 관리하시고 홍보하실 때 이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순수성을 어느 정도 좀 일관되게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 홍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채널을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채널을 세팅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오른쪽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콘을 누르는데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세팅이 된 게 없으니까 이름만 나오고요. 아이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채널도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채널 만들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채널 만들기 기본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 사진 업로드를 좀 물어봅니다. 이 사진 업로드는요, 나중에 브랜딩 편에서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콘이나 또는 어떤 마크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으로 채널을 일단 무조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팅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린 채널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바탕부터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맞춤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에 채널 맞춤 설정을 하라고 안내도 나와 있고요. 다시 이쪽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요. 스튜디오에서 왼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은 다시 본격적으로 이 채널을 설정하실 수 있는 요소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맞춤 채널 설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 정보, 브랜딩,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대로 하시는 것보다 전 뒤쪽부터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본 정보부터 보면요. 이 채널이 어떤지 문자로 정보를 주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의대 정심정이라고 하면요. 설명을 좀 할 수 있죠. 정심정은 이렇게 정보를 써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URL 같은 거 변화도 나중에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URL은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이면은 여러분들이 채널을 좀 알아보기 좋게 좀 단축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채널은 그냥 정해진 대로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링크 시켜야 되는 어떤 사이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과 사이트를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링크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연락처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관련돼서 뭐 여러분들의 채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채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 정심정 밑에 정보에 들어가면은 설명, 아까 저희가 넣은 거 있고요. 이메일 주소 보기 하면 아까 입력한 이메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초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브랜딩을 보셔야 됩니다. 자, 브랜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랜딩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너 이미지라고 해서 채널의 위쪽에 들어갈 어떤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길게 들어가는 그 이미지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동영상에 워터마크라고 해서 이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는 작은 마크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여러분들의 채널의 아이덴티티, 채널의 어떤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래픽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사진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업로드 누르시고요. 이런 사진을 하나 넣는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로도 세팅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동그라미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동그라미 형태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고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이제부터 이 채널 아이디에 요런 그림이 들어갈 거라고 나옵니다. 배너 이미지도 한번 바꿔볼까요? 채널 업로드 누르시고요. 이미지를 업로드했더니만 배너 아트 및 맞춤 설정이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칸 쳐져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죠. TV에 스마트 TV일 경우에 거기서도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 화면에 위쪽 크게 가로가 큰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일 경우 세로로도 볼 수도 있고 가로로도 볼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배너에 보이지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즉
항상 보여야 되는 정보는 요 모든 기기에 표시 가능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데스크톱, 즉 옆으로 좀 더 넓을 때는 이 옆까지 보이게 되는 거고요. TV, 뭐 아주 극소수겠지만 TV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너에다가 어떤 글씨를 넣거나 아이콘을 정확히 넣고 싶으시면 가운데에 모아져 있는 이런 영상, 이런 정지 영상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지 사진을. 사진과 배너 이미지, 동영상 워터마크를 설정하셨으면요.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게시를 꼭 눌러주시면은, 네, 게시가 다 되고 나면은 채널 보기를 하면은 벌써 위쪽에 아이콘도 바뀌었죠? 그리고 배너 이미지도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널을 맞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채널 맞춤 설정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화면을 보였을 때 어떤 영상이 어떻게 추천되느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영상이 없으니까 제가 저희 과의 유튜브 채널을 열어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래요. 위에 배너가 있고 아이콘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 레이아웃이 깔려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지금 제가 세팅한 대로입니다. 어떻게 세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맨 위에 주목받는 영상에 비구독 대상자는 어떤 걸 놓고 재방문 구독자는 어떤 걸 놓고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천 세션에 1, 2, 3 해서 이 추천 섹션에 어떤 것들이 올라갈지를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화면은요, 제가 재방문한 사람들은 이 영상이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정한 거고, 첫 번째 줄에는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 두 번째 줄에는 저희 학과 채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들이 링크되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작품이 링크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맞춤 채널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 정보, 브랜딩,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까지 세 개를 순서대로 뒤에서부터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업로드를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채널 설정이 어느 정도 됐으면 업로드하는 것도 얘기해 볼까요? 자, 업로드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이 만들기 버튼이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면에서.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되어 있고요. 이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동영상 업로드인지 실시간 스트리밍인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자, 업로드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영상을 하나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하면은 업로드하는 전송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전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요, 이렇게 세부 정보부터 동영상 요소, 검사, 공개 상태로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이 항목마다 역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로드는 끝났는데요. 이 유튜브에서 알아서 이걸 보여주기 좋게 전환하는 동안 우리는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목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동의대학교 벚꽃 풍경 드론 촬영 이런 식으로 올리고요. 이게 영상의 제목이 되고요. 그 밑에 설명이 됩니다. 설명에는 2020년 촬영한 영상입니다. 분들이 그냥 글만 넣으실 수도 있지만요, 태그도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대학교 제목은 단순하고 검색이 되기 좋은 단어들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너무 장황하고 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후킹할 수도 있고 검색하기 좋은 단어들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후킹할 수 있는 제목만 써주시고요. 검색할 수 있는 단어들은 설명해서 태그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검색이 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업로드라고 하는데 이게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썸네일은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즉 영상 중에서 지금 아직 처리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주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걸 3개 정도 자동으로 유튜브가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썸네일로 쓰셔도 되고요.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채널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더니요, 여기에서 제한이 걸리네요. 즉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 전화번호 인증을 안 하게 되면 15분 이상의 업로드와 실시간 방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이 썸네일 업로드도 안 되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스마트폰 번호를 하나 정도 설정을 하셔서요. 그 인증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받으신 전화번호는 나중에 리셋에 비밀번호 리셋에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은 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쓰실 분들. 그래서 혹시 채널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몇 년 있으면 졸업하시니까 학과를 위해서 학과 채널을 위해서는요. 교수님들 전화번호를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은 지금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요. 재생 목록을 잘 분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걸 레이아웃해서 통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저한테 왔던 한 학과는요. 그 유튜브 채널이 벌써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전에 아마 조교님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채널에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만든 거하고 성격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아래다가 좀 내려놓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최근에 이제 아동보호 문제 때문에 이 설정이 꼭 들어갑니다. 즉, 사용자 이 영상이 아동들한테 보여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용이 아닙니다를 설정을 해놓는데요. 아동용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아동용을 안 하고요. 연령 제한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본 정보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요소로 들어가 보시면요. 동영상 요소는 여러분들이 영상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뭐 왼쪽에는 구독, 오른쪽에는 그전 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최종 화면을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카드 추가는 이제 영상 보다 보면은 이 화면 위쪽에 I 인포메이션 마크 뜨면서 무슨 영상하고 추천 나오는 거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실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상을 일단 업로드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관리하시면서 다시 넣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검사인데요. 검사는 주로 뭘 검사하느냐 하면요. 공개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을 주로 검사합니다. 저작권은요. 지난번에도 저작권 없는 음악을 미리 쓰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의 저작권 문제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 채널인데요.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채널의 콘텐츠 항목을 가보면요. 제가 여태까지 업로드한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좀 모아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제한 사항에 보시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온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작권 침해 신고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 신고 누르고 세부 정보 보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2번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해요. 하나는 음악이고요. 하나는 영상이래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누구가 주장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는 이 음악으로는 동영상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밑에는 이 영상에 의해서 동영상을 아예 보는 것도 막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이 정말 위반이 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빨간 점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려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됩니다. 즉, 영상을 업로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작권이 위반되는 상황에서 빨간색이라면 빨리 그 부분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잘라내거나 영상을 잘라내야 된다 하면 여기 작업 선택하셔서 구간 자르기 하면은 따로 뭐 편집기로 안 들어가시고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요. 이 영상 원래 편집한 거에서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시 편집해서 다시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란 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이 붙으면요.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올렸다라고 하면요. 노란색이 붙으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소유권자한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수익 발생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흔히 노란 딱지 하는 그 노란 딱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요건도 달성되기가 굉장히 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노란 딱지부터는 저희한테는 오케이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검사에서 아무런 발견된 문제가 없는 게 녹색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에서는 저작권을 3가지를 스크리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있는 음악을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요즘 저작권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녹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란 딱지까지는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하실 때 음악을 꼭 써야 되는 음악인데 이걸 안 쓰고선 못할 것 같다 하면 미리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보면요, 여기서 알아서 스크리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란 딱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업로드해도 문제 없다. 요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공개 상태입니다. 이 공개 상태는요,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있는데요. 공개는 누구든지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튜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개로 설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공개도 있습니다. 일부 공개는 뭐냐면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가 없는 사람들은 검색도 안 되고요, 또는 이 추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올리시는 거는 꼭 공개로 올리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공개는 아니고 우리끼리 한번 돌려보고 싶다 하면 일부 공개로 넣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공개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비공개는요, 다른 사람이 링크가 있다 하더라도 못 봅니다. 즉 나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비공개는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공개, 그리고 일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링크 보내줘서 그 사람만 보게 할 때는 일부 공개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은요,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때에 이렇게 딱 공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영상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게 이 채널의 활동 시간이 길게 되고, 채널의 활동 시간이 긴 만큼 그만큼 신뢰도가 쌓여서 추천의 알고리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시더라도요, 예약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그 시대쯤에 올리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예약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공개로 올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게시를 누르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동영상 링크도 나왔고요. 실제로 이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번 콘텐츠 들어가 볼까요? 콘텐츠 들어가면은 업로드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게재 날짜 나왔고요. 조회수 아직 0명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HD 버전 처리 중이라고 나옵니다. 즉 HD 버전 처리 중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는 되는데 그 사람들의 화질이 HD로 안 나와요. 근데 요거는 한 짧게는 1, 2분, 길게는 한 1시간, 2시간 있으면은 자동으로 HD로 업그레이드 돼서 화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업로드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세부 정보 들어가시면 다시 아까 했던 세부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분석에 가보시면은 이 영상에 대한 분석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편집기에 가셔서 일부 장면들에 대한 잘라내기 내지는 추가 이런 것들도 타임요소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 영상에 대한 댓글 또는 자막 설정까지 다 이제부터는 스튜디오의 콘텐츠에 올라와 있는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자, 방금 잠깐 분석이 나왔는데요.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은 유튜브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 채널에 대한 분석, 동영상에 대한 분석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개요에 보면은 지난 7일 동안 조회수가 이미 2000이면 좋겠어요. 271회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느 때, 어느 요일에, 어느 날짜에 많이 봤는지가 좀 나와요. 그리고 시청 시간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됐다라는 전체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제일 인기 있었던 영상은 이거다라고 추천을 해주네요. 그런가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도달 범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 영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노출수와 노출 시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세세한 통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에도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했던 이 종강총회 영상들을 보면은 종강총회는 처음에 몇 %를 받고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밀하게 언제 시간에 많이 받고 하는 시간 단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했는데 어느 시간에 많이 유입됐는지까지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한 시청자 분석도 해주거든요. 재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청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많이 본 지역은 어디인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재밌을 만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즉, 주로 보는 사람들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또는 우리의 주요한 타겟인 10대인지, 또는 어떤 성별이 어떤지, 그리고 구독자가 어떤지,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서요, 여러분들의 영상이 좀 더 다음번에 잘 보여지도록, 또는 우리가 영상이 어느 사람한테 추천이 될지를 좀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그냥 업로드한 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업로드를 하실 때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쪽 분석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업로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영상이 푸시가 되도록, 추천이 되도록 주로 홍보하는 대상을 좀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영상들에 만드는 것들, 또 영상의 콘텐츠도 장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들, 주 시청자들한테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도 관리해야 되고요. 올리는 시기, 시간대, 여러 가지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브랜딩부터 이런 구독자 관리까지 신경 쓸 것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들의 채널이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튜브 업로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일단 시작하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걸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